안녕하세요, 아도입니다. 예, 오늘 일요일인데요. 예, 오늘 원래는 이제 교육이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, 오늘 또 왜 구라청한테 속아가지고, 오늘 분명히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어서 교육을 다음 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, 아직까지 뭐 지금 2시가 다 돼가는데,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이 구라청이고. 뭐 이것도 좀 쉬어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도 운동을 갈까 하다가 요즘에 그냥 계속 바쁘고 뭐 이렇게 몸도 이렇게 혹사를 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제 쉬려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요. 갑자기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운동하고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추락하는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냥 몇 번 깜짝깜짝 놀란 어떤 추락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떤 그 컨텐츠를 추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암벽 등반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이 암벽 등반에서도 그렇고 실내 클라이밍, 외벽, 하드프리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이 다치는 것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추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추락. 예. 뭐 추락이 있을 수 있고 뭐 천재지변으로 이제 어떤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은 거의 이 다치는 것들이 인재예요, 인재. 천재지변에서 뭐 낙석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다쳤다 이러는 것들은 진짜 뭐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다 이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지에서 또는 추락을 하면서 잘못된 추락 방법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죠. 예. 그 추락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등반하면서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? 첫 번째는 등반을 하면서 리딩자든지 후등자든지 자신이 이렇게 자유 등반을 하면서 추락을 할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추락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크게 다치지 않아요. 근데 추락을 하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추락을 안 할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부상이 크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볼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예요. 겁이 나니까 뭐 이렇게 퀵을 걸기 전에 추락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볼트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미 체중은 밸런스가 깨져갖고 뒤로 추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볼트가 말 그대로 병따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. 예.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되든지 골절이 되든지 이거 그냥 잠깐 사이에 그렇게 큰 부상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추락할 때 항상 추락을 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추락이 겁이 나긴 하죠. 두렵고.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추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축지하지 못한 사람보다 추락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추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예. 등반은 추락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정이 아니에요. 과장이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는 볼트를 혹시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. 집게식으로 그 행거 칩을 이렇게 손으로 집게식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손가락을 집어넣다가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주 위험한 그거예요.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등반 습관에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
저 같은 경우는 클립을 하고 선등자일 경우에는 이제 자를 뽑죠. 자를 뽑다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뽑은 그 자의 길이만큼 추락거리도 더 길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자를 뽑는 행위는 정말 스탠스가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를 뽑지 않으면 진짜 그 자신이 추락거리를 늘릴 수 있다. 예,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볼트가 2m 안에 있어요. 무슨 니치길이라든가 뭐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약한데 빼고는 거의 뭐 볼트가 2m 안쪽에 있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한 1m 정도 올라가서 추락을 해봐야 한 2, 3m밖에 추락을 안 하겠죠. 근데 문제는 자를 뽑다가 1m 올라가서 자를 뽑았는데 추락을 하게 되면 6, 7m 그냥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테라스에 따라서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추락거리가 길면 길수록 부상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선등자의 자를 뽑는 행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.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조금 아까 습관을 얘기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에 자를 빼서 클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. 쓸데없이 자를 뽑아서 입에다가 이빨로 물고 한 번 더 빼는 행위는 사실 되게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. 예.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한 번 이렇게 쭉 뽑으면 거의 클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한 번 빼갖고 입으로 물고 한 번 더 빼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런 분들이 추락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추락을 해서 이 바닥 뭐 예를 들어 추락하는 과정에서 벽과 신체가 부딪혀서 이렇게 어떤 골절이라든지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빨로 한번 물다가 물고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 무언가를 위험을 느끼면 꽉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. 그래서 탑로핑 할 때도 이 빌레 하강을 시킬 때라든가 이럴 때 무슨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이 손을 놓으면 되는데 외려 더 본능은 이 손을 꽉 잡게 돼 있어요. 이게. 그러니까는 이거를 놓는 게 아니라 더 당기는 거죠. 그래가지고 바닥을 치고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. 겁이 나면 붙게 되고. 예. 그리고 이빨에 물은 자일도 겁이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추락하면서 이빨을 꽉 깨문다고. 그랬을 경우에 추락을 해서 내 몸무게가 이 이빨에 그대로 이제 실리게 되겠죠. 그 추락하는 그 힘과 더불어서. 그랬을 경우에는 이 치아가 완전히 빠질 수가 있어요. 한순간에 그것도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. 이빨로 물고서 자를 뽑는다는 것이. 물론 이 한 번에 뽑아가지고 클립이 되면 되지만 뭐 그렇게 안 되는 그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. 이 자가.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을 물고 빼기는 하지만 이 물 때도 항상 그 어떠한 내가 추락했을 경우에 이 이빨로 자를 꽉 깨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추락을 하면서 이빨로 무는 행위를 안 할 수도 있게 되어져요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손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야. 그냥 습관으로 입에 물고 빼고 이런 사람들은 추락거리도 상당히 길죠.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빼면 1m면 되는 거를 한 번 빼가지고 입에 물고 한 번 더 빼잖아요. 그러면 자신이 뺀 이 뭐라 그럴까 쓸데없이 자를 이 볼트에 클립하는 거리보다 더 많이 빼가지고 자신의 추락거리를 자신이 늘리는 거가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항상 리딩자는 절대 자를 뺄 때 입에다가 무는 습관을 갖지 마라.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입에다 물고 한번 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입에다 무는 습관을 갖지 마라. 그리고 거리 계산을 잘 확실히 이제 못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한번 뽑아서 될지 아니면 이빨에다 한번 물고서
빼야 되는 거리를 확실하게 모를 때는 손을 얼른 뻗어보는 거예요. 그 볼트 쪽으로 이렇게. 볼트 쪽으로 손을 딱 뻗어봐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. 그래갖고 그 볼트와 손이 닿는 것 같으면 그때 자를 한 번에 딱 뽑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등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팁이에요. 거리를 측정하는 거. 손을 얼른 뻗어서 그 볼트와 내가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.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하나의 팁일 수도 있죠, 이게. 예. 그래갖고 항상 선등자는 자를 뽑을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. 그러니까는 팩트는 이빨에 물는 습관을 갖지 마라. 대부분 한 번에 빼서 클립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이빨에 무는 습관을 가지면 추락거리가 그만큼 길어진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선등자들이 이게 뭐 인수나 선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낙석 제거들도 하시고 그리고 늘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머들이 등반을 하기 때문에 뭐 돌발 변수로 해갖고 크랙에 잡았던 그 홀드가 손이 이렇게 팍 빠져갖고 돌이 빠져가지고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반을 많이 안 하는 곳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대둔산이라든가 그 지형에 따라서 설악산 뭐 이런 데 같은 경우, 그리고 이렇게 뭐 비탐 같은데 이런 데 뭐 안 가는 게 좋지만 혹시 그런 데를 이제 갔을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그 홀드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홀드가 그리고 또 해풍을 맞아가지고 이게 설악 같은 경우는 해풍을 많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돌 자체가 아주 그냥 딱 튼튼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흙과 돌이 같이 박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. 뭐 별을 따는 소년들이나 뭐 사인의 우정 뭐 이런 게 그런 데 있잖아요. 약간 니치길 그런 것들 그런 데 갈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. 홀드를 잡을 때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, 3m를 올라왔는데 오른쪽 손홀드가 너무 좋아. 그러면 이거를 딱 잡아갖고 이게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는 내가 100% 추락이다.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리와 그 어떤 스탠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 돌은 한 번에 확 잡으면 큰일 나요. 항상 돌을 움직여보고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덧장바위 같은 식이라면 손으로 주먹을 져가지고 가볍게 그 돌을 툭툭툭 쳐서 소리를 듣고 이 돌이 완전하게 딱 밀착이 돼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잡으면 확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리로 감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홀드를 점검을 한 다음에 잡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. 즉 설악, 대둔산 뭐 이렇게 다른데 멀티 등반이나 이런데 인수나 선인 같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코스 이런 데 갔을 때는 항상 홀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걸 안 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덥석 잡아서 확 당겨갖고 그냥 퍽 빠져갖고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. 그런 경우에는 진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홀드는 두드려 봐라. 두드려 보거나 흔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홀드를 써라.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것도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뭐랄까 같이 그날 등반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사이가 되는 경우들도 내가 한번 봤어요. 왜 그러냐면 선등자가 리딩을 하고 나가면은 직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트래버스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.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 캠을 세컨이 회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이 캠을 빼버리면 다음 등반자가 가다가 등반을 해서 추락을 하게 되면 트래버스로 그냥 다칠 수가 있겠죠. 그래가지고 유능한 세컨들은 빌레이어들은 자신이 등반을 하면서 꺾이는 길이라든가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를 통과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뭐 등반에 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해갖고 그 캠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. 간혹.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밑으로 오는 등반자는 정말 난감하죠. 그 밑으로 오는 등반자들은 전부 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.
이 트래버스에서. 왜 그러냐면 뭐 등반자 후등들이 캠을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거기다 캠을 칠 수가 없지 않겠어요? 그렇다고 그 길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는데, 쭉 오다가 오른쪽으로 트래버스 하는데 이쪽에서 터지게 되면은 그냥 이쪽으로 날라버리죠.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. 예. 그러면 이게 꼭 그 빌레이어만 잘못이냐? 저는 그 대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선등자도. 예. 사실 우리가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. 본인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지식을 갖고 있고, 그리고 그것들을 다 습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기후, 조건, 환경에 따라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암벽 등반의 이제 기본 상식이죠. 예를 들어서 그 세컨이, 그 플레이어가 그런 어떠한 지식들을 다 겸비하고 있다 하더라도, 대장이, 선등한 사람이 플레이어한테 눈으로 보이는 거리라면은, 여기 내가 지금 그 캠을 쳐고 왔으니까 거기 캠을 해소하지 마라. 뒷사람들이 트래버스 할 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캠 해소하지 마세요. 이런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빌레이어도 항상 트래버스에서는 다음 등반자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회수를 했을 경우에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꼭 해소하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꼭 써야 되고, 예. 그리고 또 말구를 위해서라도 그 캠은 절대 회수를 하면 안 되죠. 다음 등반자들을 위해서. 그러한 길들 중에 하나가 또 거룡길이에요. 거룡길. 인수봉 거룡길에 보면은 이 피치의 트래버스를 쭉 가죠. 이렇게. 근데 거기에 캠을 하나도 안 치고 가는 선등자가 있어요. 물론 자리는 되게 좋아. 발도 좋고 손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가 위험한 게 뭐냐면 쭉 트래버스 하다가 이 홀드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연결이 돼. 이렇게 위로. 자연스럽게 홀드만 잡고 가다 보면 위로 가게 돼요. 그럼 위로 가면 딱 길이 끊어져. 위로 올라갔다가 길이 아니구나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내려와 갖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, 그 과정에서 만약에 추락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뭐 엄청난 추락을 하죠. 말구도 그렇고 후등자들 다 마찬가지죠. 뒤에 오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. 예. 누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자를 뭐 이렇게 딱 잡아주면 또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, 예. 그러니까 그 선등자들은 항상 그 거룡길 이피치 갈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캠을 2개 정도 이렇게 쳐주고 가요. 예. 그리고 세컨한테 회수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하죠. 예. 말고가 회수하게 놔둬라. 그렇지 않으면은 말고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캠 하나도 없이 뭐 볼트가 없어요. 거기는 다른 길, 그 하늘길인가 거기서 올라오는 쌍볼트를 하나 있는데, 거기에서 그 2피치 출발점 1피치 확보점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뭐 모르겠어, 한 15m 되나, 엄청나게 길어요. 거기에 아무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낙석이 떨어져서 내가 낙석에 맞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위에 등반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리라든지 하강기라든지 떨어져서 제가 손을 내가 스탠스가 깨질 수도 있죠. 아니면 내가 갑자기 경련이 발에 쥐가 나가지고 탁 일어서는데 움찔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발로 일어서지 못할 경우도 있고, 여튼간에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락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선등자는 트래버스 있을 때는 적당한 확보물을 쳐줘야 되고, 또 그 세컨은 그 오면서 그거를 자통가로 해서 말구가 회수할 수 있게끔 해야지, 그걸 회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 예,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뭐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그리고 저거 추락하면서 이게 그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게 등반을 하면서 이게 다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다 거의 인재가 많다. 왜?
추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추락을 하면은 추락해서 부상을 안 당하는데 추락하면 두렵잖아요. 두렵기 때문에 추락을 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거나 예. 아니면 뒤로 상체를 이 머리가 상당히 이 우리 몸 중에서 머리가 상당히 무겁죠. 근데 추락을 하면서 뒤로 머리를 제쳐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그 텐을 딱 받았을 경우에 추락해서 내 하네스가 딱 힘을 받았을 때 사람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려요. 그러면 이 머리가 뒷벽에 이렇게 칠 수 있고 헬멧을 썼다 하더라도 헬멧이 파손돼 가지고 심각하게 다칠 수도 있죠. 예. 그리고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. 이거는 이 머리와 힙이 사람 몸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 중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야지 충격을 하나도 받지 않고 딱 추락을 하면서 바로 자의 텐션을 이용해서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올라오게 되죠.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한 부위, 신체 부위에 심하게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상에 하나도 입지 않을 수가 있는데 겁이 나니까 뒤로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을 뒤로 상체를 제낀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뒤집어지게 되죠. 그리고 추락하면서 볼트에다 손가락을 낀다든가 아니면 뭐 자를 잡든가 아니면 퀵을 잡으려고 잡다가 퀵 안에 손이 들어가 가지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병따개 역할이 돼 가지고 치명적인 부상으로 입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사전에 리딩자들은 추락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. 어떻게 추락할 것인지, 그 벽의 각도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추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게 된다니까. 사람이 뭘 잡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다 부상을 입는 거예요. 안 입을 부상을 입어. 그래서 이제는 이제 멀티 시즌이 이제 왔어요. 이제 4월. 이제 뭐 낙석 제거 기간도 다 끝나가지고 이제 등반을 왕성하게 하실 텐데 아무튼 뭐 암벽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등반이 아니겠어요. 예. 늘 안전 등반에 이제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영상들도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에 좀 참고를 하셔갖고 등반하시면서 이제 안전 등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아무튼 등반하시면서 늘 안전 등반하시고요. 즐거운 산행길 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